강남은 가격이 빠졌고 강북은 되려 오르고 있다. 올랐다. 자, 이 기사가요 2008년 12월달 기사입니다. 예,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기사예요. 그럽니다. 2008년 2009년 서프라임이 오고요.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그 폭락을 하고 나서 1, 2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특히나 이 동네가 많이 빠졌다 이 뜻입니다. 버블세븐. 그 중에서도 용인이 그 버블세븐의 막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종유석처럼 올라온 거를 쳐내는 느낌. 쳐내버리고 다시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질 거라고 빠지더라도 여전히 수익이 나게끔 요런 주제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랬다. 자, 최근 시장을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2018년도 한 해 이랬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 왜 6, 7, 8, 9월 달까지 이게 2018년도죠. 살짝 올랐어요, 진짜. 특히나 9.13 대책 이후로 더 올랐어, 제일 거꾸로. 예, 확 올랐는데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지난번 상승분, 흔히 말하는 상승분을 지난 작년 9월 달 상승분을 반납하는 느낌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르긴 올랐지만 거래가 안 돼요. 요 가격에는. 거래가 되려면 다시 종유석처럼 올라온 거를 쳐내는 느낌. 쳐내버리고 다시 2018년도 초반대 가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런 느낌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장 갈 때 보면 실거래가나 이런 거 보시면 18년도에 8월, 9월, 10월 달에 살짝 오른 게 보여요, 많이들. 그거 이후로 거래가 없어요. 지금 다 실제로도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기준가를 못 잡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때 가격으로 보면 안 되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안전하게 오르기 전 가격을 보시라 이거죠. 이게 어쩌면 그래야 더 안전한 시장이 되겠다, 안전한 투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깥에 눈이 오네요. 저 드디어 제가 책을 냈어요. 어쨌거나 제가 또 썼던 얘기 중에 제가 시장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278페이지부터가 이제 제가 시장 이야기를 합니다. 뭐 책에 쓴 얘기를 또 하기는 그렇고요.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갈게요. 이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힙이 엇갈린 강남 강북 집값이라. 지난해 대여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죠. 하락했습니다. 노도강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강남 3구 지역들은 많이 빠지고 있다. 그에 비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울 강북권이라든가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바람이 거세다. 자, 이 기사 보시면 어떤가요? 요즘 얘기죠. 이게요.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냐?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되돌아본 2008년 부동산 시장. 네, 또 올라가 볼까요? 자, 이 기사가요. 2008년 12월 달 기사입니다. 네, 2008년 200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기사예요. 강남은 가격이 빠졌고 강북은 되려 오르고 있다.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 볼까요? 지금 얘기? 요 기사를 볼까요? 이것도 중앙일보입니다. 똑같은 중앙일보 기사고요. 강남은 얼었고 강북은 호가가 2000이나 뛰었다. 12, 16 쇼크. 자, 19년 12월 기사입니다. 네, 딱 10년 후 얘기죠. 강남은 지금 거래가 없다. 가격이 빠졌다. 1, 2억씩 내렸다. 2, 3억씩 내렸다. 그러니까 20억에서 2억이 내리면 10% 내린 거 맞습니다. 아까도 2008년 기사도 10%였었죠. 근데 9억 미만 강북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죠, 기사가.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늘의 주제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랬다. 최근에 이제 노도강을 이어서 새롭게 뜨고 있는 수용성, 용인 수지 집값이 마포에 육박하다니.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12, 16 대책의 풍선 효과다. 좌팔달 우기음. 수원 영통이 지금 엄청나게 뛰었다. 마용성에 근접하고 있다. 마지막에 버블세븐에 대해서도 이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용성이라서 수원과 용인과 성남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요. 표를 보세요. 수원, 용인, 영통과 팔달은 한 달간 상승률이 거의 2%대예요. 그 외에 나머지 다 경기도 외곽에 쉽게 말하면 풍선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강남을 누르니 즉 규제를 하니 여기서 규제란 뭡니까? 대출 규제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10억짜리 이상, 15억짜리 이상, 9억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를 하니 대출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 또 9억 이하인 그런 데인 수원, 용인, 성남으로 사람들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수지는 마지막 기사 요거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버블세븐으로 꼽혔던 지역이다. 수지 지역은 지금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 이 수원이나 용인 지역은 주택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는 감소하는 지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풍선 효과로 투자 수요가 몰리지만 집값이 거품이 낄 수도 있다. 이런 마지막 한마디 딱 해주면서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의왕, 수원, 동탄 10억 집값 경부 축대가 남아 집값이
경부축을 따라 흘러간다. 그 얘기를 제가 언제 썼더라? 2008년인가 9년인가 제가 카페에 썼던 글이 있어요. 지금 이래 경부축 따라 이제는 10억에 육박한다. 마용성에 육박한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 써있는 얘기가 규제를 하니까 이제 규제 안 하는 지역으로 간 거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경제의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 모 교수가 그랬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1,00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시중에 돈이 넘친다. 예, 돈이 넘치고 있답니다.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곳을 찾는 현금 부자들이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서 그렇다라는 이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입니다. 원인 분석. 자, 그런데 제가 또 유심히 보는 제 눈에 들어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믿을 건 직분 2030 부동산 투자 열풍 30대가 나머지 다른 세대들 비중 중에 30%를 차지한대요. 20대 30대 또는 30대 40대가 돈이 있어서 현금으로 그냥 샀느냐. 주로 움직인 분들이요. 이 30대가 제일 30, 40대입니다. 20대 물론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가 주로 움직였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유행어 들으셨나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대출과 또는 갭투자, 전세를 끼고서 대출을 많이 낀 겁니다, 이게. 현금 부자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이 30, 40대 직장인들 또는 30, 40대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그런 양상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값이 뜰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뜰 거야 라는 말 하시는 이제 논리적인 이유가 뭐냐?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풍부한 건 맞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다 부동산으로 흘러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일부 있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이 대출을 땡겨서 정부에서 원하는 거, 정부라는 얘기 자꾸 하긴 그렇지만 약간 연착륙, 집값이 안정되는 걸 원하는 거지 폭락하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 폭락해버리면요, 이렇게 대출 받으신 분들이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대로 연착륙해야 돼. 이제 멈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왜?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대출 받아서 사는 거 위험하니까 대출을 받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옛날 기사 하나 볼까요?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비즈. 버블세븐. 이거 10년 전 기사입니다. 2012년 기사입니다. 버블세븐 지역이 집값이 빠졌다. 언제 기사냐? 2012년 기사입니다. 2012년. 자, 2008년, 2009년 서프라임이 와요.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빠집니다. 근데 그 중에 버블세븐이 더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야. 그냥 서울의 일반 아파트보다 버블세븐이 더 많이 빠졌다. 자, 여기서 버블세븐이란 10년 전에 버블세븐이란 강남 3구를 포함, 그러니까 강남, 송파, 서초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플러스 목동, 그 다음에 분당, 평촌, 거기다 용인이 껴요. 이렇게 해서 버블세븐이라고 불렀어. 얘들이 왜 버블세븐을 불렀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붙여놓습니다. 2008년, 2009년 서프라임이 오고요.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그 폭락을 하고 나서 1, 2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특히나 이 동네가 많이 빠졌다 이 뜻입니다. 버블세븐. 그 중에서도 용인이 그 버블세븐의 막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자, 기사도 보면요. 버블세븐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20% 이상 하락했다. 여기 표가 잘 나와 있네. 버블세븐이라는 게 왜 버블세븐이냐? 2005년에서 2006년, 2007년 가면서 폭등해서 그래, 폭등. 그러니까 용인이 평당 1000 이하였었습니다. 900만원대. 그랬던 애들이 1200까지 찍어버린 거예요. 30%가 급등했었는데 그게 다시 그 상승분을 다 까먹어요. 2012년까지 가면서 보세요. 2012년까지 가면서요. 상승분을 다 까먹습니다. 다시 원상복구. 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1600 하다가 2000만원 넘었던 애들이 2012년까지 가잖아요. 다시 1600으로 빠집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는 그래도 원상복구 되진 않아요. 예, 원상복구까지는 안 가.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저기 기초반이나 또 실전팀도 마찬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강남권이 먼저 움직여. 당연한 거예요. 얼기 시작하면 외곽이 먼저 얼어. 강남으로 쪼여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곽 지역들은요, 오를 때도 늦게 올라요. 왜? 강남이나 이런 데들이 다 오른 다음에 뒤따라오는 거야. 자, 지금 볼까요? 이런 기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얘기인데요. 재건축, 이게 지금 이제 1월달 기사네요. 지금 2월달도 마찬가지인데요. 재건축도 빠졌고요, 이제. 그 다음에 10년 미만 된 아직 새 아파트들도 가격이 빠지고 있다. 2억씩 하락했다. 한 20억짜리 집인데 2억이 빠지면 10%가 빠진 겁니다. 잠실 엘스 21억 하던 애들이 지금 19억 5천으로, 최근에는, 이건 1월달 기사고요. 최근에는요, 19억 이하 내려왔죠. 이제 18억대죠.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물론, 이 얘기야, 지금 제 얘기가. 강남이 오를 때는 10억이 올라요. 빠질 때 2, 3억밖에 안 빠진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오르기 전, 작년 가격에 비해서는 여전히 오른 게 맞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남은 빠져도 조금밖에 안 빠져요. 근데, 외곽 지역은요,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강남이 기침을 하잖아요. 외곽 지역은 몸살을 알아요. 그거가 지난 역사입니다, 역사. 저는요, 지금, 지난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제 입장을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 이럴 거니까, 지금 수용성 여기가 빠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1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요. 부동산 폭락론자는 아닙니다. 내가 폭락론자였으면 투자를 안 했지. 그렇다고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디에 투자할까요? 물어봤을 때 제가 다 뭐라고 했었어요? 답변 달아봐. 지금 내가 댓글 달아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어디 투자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몰라? 이러잖아요. 아무데나 해? 이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에 하세요. 이러잖아요. 예, 저의 투자 컨셉은 이겁니다.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요. 그냥 불가지론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진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여전히 공부를 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요. 계속 현장을 보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제가 잘 아는 데를 합니다. 잘 아는 데는 그냥 잘 알겠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알겠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알겠어요. 모르는 동네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는 데를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아는 곳을 하십시오. 제가 이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네요. 2월 7일 기사입니다. 서울 주민 지방 아파트 매입 급감. 요거 상당히 제가 보기에 되게 의미심장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분께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 기사 딱 보는 순간 아하.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지방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으로 오면서요. 투자가 확 줄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매입을 많이 한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27%나 하락했고, 그러니까 30%가 줄었고요. 인천도 10%나 감소했고요. 대구는 14%, 대전, 광주도 각각 15%에서 30%. 오, 광주 30% 줄었어. 평균을 내보면 타 지역,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아파트 매입량은 2018년에 비해서 2018년에 4만 건이었습니다. 2019년에 3만 건으로 줄었어요. 거의 23%나 줄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방 투자했던 사람들이 인원이 줄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과연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털고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뒤늦게 저희가 오르네?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항상 생겨요. 지금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빠져나올 사람들은 지금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지금 단초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세력들이 지방을 쓸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모 카페, 어떤 모 유튜버 해가지고요 막 지방을 투자 딱 찍어놓고 쓸고 하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렇게 들어갑니다. 집값이 올라갑니다. 뒤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앞에 파도가 치면요 또 뒷파도가 있어야 돼. 계속 파도를 치면서 이게 파도를 쳐줘야 됩니다. 근데 앞 파도를 밀어낼 뒷파도가 있겠느냐 이제는 이것도 되게 지금 제가 궁금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갔던 세력들이 이제 빠져나올 겁니다. 빠져나오려면요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잘 빠져나왔을 거야. 당연히 빠져나왔겠지. 근데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요 빠져나오려면 누가 또 들어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현지인들이 살 것 같아요? 현지인들은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내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고 해서 현지인들은 못 사고 있대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흔히 이런 얘기하죠. 투자는 폭탄 돌리기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얼른 다음 사람한테 넘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거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그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요 이 폭탄이 나한테 터질까? 아니야 난 안 터질 거야. 넘겨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걸 믿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잡은 게 이게 상투일까? 다들 이런 걱정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때요 내가 잡은 게 상투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투라 하더라도 난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어라는 할 정도로 내가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공부가 됐으면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 모르겠어. 근데 남들이 하니까 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 얘기는 조심하자 이런 얘기고요. 시장은 돌고 돌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걔 돌고 돌아요. 또 와요. 제가 아까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옛날 기사. 2006년, 7년, 8년 올랐어. 하지만 2009년, 10년 빠지잖아요.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빠져가지고 이제 마음 아프신 분들은 또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올라가요. 또 언젠간 또 올라가. 이미 한번 내가 발이 잘못 빠졌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그냥 버텨. 존버하는 거야. 그러면 또 오릅니다. 그리고 혹시 못 사신 분들은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기회는 또 옵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옛날 역사를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추천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에드워드 챈들러의 금융특위의 역사. 이 책 말고요. 이 책 말고요. 금융특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요즘의 시장이 눈에 보입니다. 그 책은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적인 책이었고요. 저는 그냥 거의 제 개인적으로 첫 손에 꼽는 책이다. 추천으로는 고전이 항상 현대를 밝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올게요. 안녕! 적당히 싸게 샀다가면요 정말 낙찰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1, 2, 3 크게 나눠서 할 건데 일단 주간 브리핑 시작 시간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글도 하나 올렸었습니다. 전국의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 3년 만에 최대다.
자, 이런 이제 뉴스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말이 맞아요. 화면에 지금 이제 신동아 칼럼에 이제 썼던 내용인데요. 낙찰 평균가를 제가 한번 본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처음 할 때는요, 평균 낙찰가가 80%였어요, 그냥. 물량은 많고요. 물량이 많으면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경쟁률이 떨어지면 입찰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 8년 가면서요, 물량이 확 줄어. 시장이 떠. 가격이 떠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확 올라가요. 다시 2010년, 11년 가면서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죠. 서브프라임이고요. 물량이 늡니다. 물량이 늘다 보니까 평균 낙찰가도 떨어져요, 다시. 그게 다시 또 반복된 거야, 2015년도에.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요, 원래 경매는 그냥 100%인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평균가가 80%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장은요, 싸게 입찰을 해도 낙찰이 되는 시장이 돌아올 거예요. 문제는 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싸게. 이제 다들 걱정하십니다.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렇게 입찰을요, 빠질 걸로 예상되는 가격보다 더 싸게, 빠지더라도 여전히 수익이 나게끔 이렇게 입찰하시는 겁니다. 지난 15년, 16년 시장은요, 낙찰받고 팔 때 되면 올라 있어요. 높게 써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가올 시장은요, 낙찰받고 팔 때 되면 빠질 거예요. 빠질 걸 감안해서 아주 낮게 낙찰받아서 빠지더라도 여전히 수익이 나게끔 그렇게 입찰을 하시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낮게 써도 낙찰이 될 거고요, 아주 낮게 쓰면 수익도 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 3, 4년 동안 봤던 시장하고는요, 또 다른 시장이 될 겁니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해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봅니다. 실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요, 그래프 화면에 한 11년, 12년 보세요. 그래프가 높은 데 올라가 있잖아요.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노원구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 상계동. 그 노원구에 연간 경매 건수가요, 아파트만 연간 경매 건수가요, 한 1,500건, 1,600건 이렇게 나왔었어요. 노원구 한 구에서만요. 그랬던 게 2015년까지 가잖아요. 한 800건으로 떨어져요. 거의 경매 건수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렇게 물량이 극적으로 줄었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다. 물량이 늘면 나도 낙찰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자, 물량이 늘잖아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되느냐? 단타로 짧게 치고 갈 것들은요, 정말 싸게 받아야 되고요. 한편으로는요, 그거 말고요, 내가 장기 보유할 물건들도 나옵니다. 거기에 우량한 물건들이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난 2014, 15, 16년 같은 시장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우량한 물건들이요, 이제 경매에 나오는 경향이 생겨요. 그거 얼른 잡는 거예요. 우량한 물건을 잡아놓고 그냥 보유하는 전략을 경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돈이 좀 있어야겠죠. 자금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분 얘기긴 하겠지만, 그래도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우량한 물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개인별로 다 상대적인 거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평상시 같았으면 잡기 힘들었던 물건들을 잡으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요, 결국 시장은요, 또 다시 상승합니다. 영원한 하락도 없고요, 영원한 상승도 없는 겁니다. 하락기 때 잡아놨다가 상승기 때 털겠다라고 길게 보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전략은 두 가지 다 써요. 저는요, 단타로 1년 이내에 탁탁탁 치고 빠지는 게 있는가 하면 장기로 묻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장 전략 또는 물건의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한 가지 패턴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사님께서 지금 채팅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싸게 우량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